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인데요. 이 주권을 가장 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하죠.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6회에 걸쳐서 선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선거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 이와 관련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1954년) 국민투표가 도입된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선거. 그중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집니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으로 일반적으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으로 분할해 지역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방식으로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한 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이 부여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 국민들도 선거권이 있는데요. 단 이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선거 연령은 1948년 만 21세로 시작돼 1960년에 만 20세로 낮춰졌다가 다시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거권을 갖는 새내기 유권자들은 선거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민주사회의 한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선거를 할 수 없는 국민도 있고 선거권이 있지만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요. 선거권과 관련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범죄 행위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자, 집행유예자, 또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일반 수뢰죄 등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선거권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국민도 있지만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가 어려운 국민도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인데요.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작성해서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점자형 투표 안내문은 문자 해독 능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투표 안내문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서 같이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점자형 선거 공보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미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를 반드시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바뀌었죠.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같은 수화용 투표 안내 영상이 제공되는데요. 투표 안내문에 수화 통역사의 수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 인쇄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장애인 기표 보조 용구가 제작 비치되는데 손, 팔 등 신체 장애인 선거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손목 사용형, 마우스피스형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표 보조 용구가 제작 비치됩니다. 투표소에는 이분들이 투표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마다 투표 안내 사무원을 배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지장이 없도록 도와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표소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강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층에다가 기표소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이 거기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할 조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소투표의 편의성도 증대됩니다. 거소투표란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과 경찰, 병원, 요양소, 교도소에 기거하는 환자나 입소 재소자, 장애인, 외딴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인데요. 거소투표를 하려면 시군구청과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섬이 추가로 지정됐는데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딴섬이 31개에서 51개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 시행된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해외 취업선,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선상투표 제도 도입으로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선원들이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20대 선거부터는 더욱 보강됐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승선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 신고를 하였으나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승선 경력 확인 서류와 미리 교부받은 선상투표 용지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이고 선상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8일입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부터는 선상투표 신고를 했더라도 귀국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선박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하지만 그동안의 총선 투표율은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1992년 14대에는 70%를 넘었던 것이 19대 선거에서는 54.2%에 그쳤는데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선거권 행사가 상당히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 각 나라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보통선거제도를 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 오늘 20대 국회의원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선거권과 선거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향후 4년간의 법률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아 공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